자, 오늘의 주제는요. 9.13 대책 이후 새 부동산 시장 하락하고 이게 물음표 있죠. 예, 하락할까? 자,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뭐 대책이 나올 때마다 뭐 우리가 강도가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 거래량은 지금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과거의 월 평균 거래량이 5만 건이 넘었는데 현재는 3만 건 정도, 37,624의 거래량, 약 3분의 1이 전체 시장을 봤을 때 3분의 1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자,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 하락으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일반적인 통설. 예.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 논리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 감소가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건데요. 지금 거래량이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죠. 서울 같은 경우에 요 30.3% 이렇게 엄청 줄었어요. 67점 경기도 67%, 인천 72%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거래량이. 자, 그렇게 줄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많이 줄은 데부터 가격이 많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은 서울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두 번째고 인천이 세 번째예요. 반대로 가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빠지는 공식이 맞다면 인천이 집값이 가장 많이 이 상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장 많이 이 감소가 된 서울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매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량 감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2018년 11월, 12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해가지고 보면은 서울은 0.27% 올랐고 부산은 빠졌고 이렇게 해서 오른 거 빠진 거 이렇게 제가 해놨죠. 그래서 서울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도 집값은 올랐더라 가장 많이 이런 얘기를 표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실제 현 상황을 한번 보시죠. 각종 신문이나 언론 이런 데는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어디 단지는 뭐 매매가가 2억이 떨어졌느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막상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 또 가보면은 없어 매물이. 이게 실제로 이 뉴스에 나오는 거나 막상 내가 현장에 가보면은 이 체감하는 이 온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월 실거래가 분석해보니 10채 중 6채는 작년 하반기보다 비싸 이런 기사 나왔죠. 오히려 10채 중 6채면 어떤 거예요? 떨어진 것보다 오른 곳이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뉴스만 보고 무조건 2억 3억 떨어졌어? 그러면은 지금 가서 사볼까? 가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급매물들 몇 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체 단지의 어떤 집값의 하락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이 이게 이런 강한 규제, 이런 보도, 언론 이런 데서 강하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도 실제로 가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요, 집을 살 사람, 팔 사람 둘 다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수요가.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집 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3년 전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살려고 또 하더라도 요게 가로막고 있어요. 대출 규제. 규제가 있고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뭘 기대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를 좀 기다려보자.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때 사겠다 해서 지금 뭐가 대기 수요로 집 살 사람들은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 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가장 관건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세금을 많이 내고 팔아야 돼. 야, 이거 세금 내고 내가 많이 팔아야 될까, 지금? 물론 급한 분들은 팔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내면서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집 파는 걸 보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5년, 8년 이상은 이 만기까지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요건으로 집 팔 사람들은 집을 못 파는 거예요.
집 살 사람도 줄고 집 팔 사람도 줄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거의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재밌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어, 이게 상당히 애매하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죠. 왜냐하면은 집을 사야 될 꼭 필요가 있는 사람 사야 되는데 대출 규제 내가 내 집 장만을 해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전세로 거주하다가 그런데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많이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오히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정책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요. 이 후유증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후유증. 이게 공급 물량이 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이게 급등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이 법칙은 우리가 부동산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자,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오르는 곳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곳은 반드시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 세계 경제가 막 휘청거렸던 상황이잖아요.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막 휘청거렸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렇죠? 이런 어떤 특수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집값이 30% 이상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가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떨어져 봐야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여태까지 왔지 20% 30% 빠지는 그런 상황은 여태까지 온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는 것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것이고요. 남들이 떨어진다고 할 때 요때가 투자 타이밍이다. 제가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역발상이라고 하죠. 역발상. 이 역발상 마인드가 올해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우리 카페에 오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여기는 오르는 곳이잖아요. 오르는 곳은 반드시 오른다. 오를 수 있는 이유, 이 이유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유라는 게 뭡니까? 개발 계획이 있거나, 그렇죠. 개발 계획이 있거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 이런 곳들은 아무리 강한 규제고 어떤 위치에 상황이 처한다고 하더라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많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할 때는 3년을 보고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3년 후면은 지금 상황과는 360도 바뀐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뭐 얘기를 1시간도 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지금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혹시 강의에 오시면은 그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계속 줄면은 필요한데 없잖아요, 물건이. 그러면은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3년이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자, 오늘의 좋은 얘기는요. 야,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자,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일 때는 투자를 못 합니다. 그때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 있는 시점에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이거 좀 떨어지면 투자해볼까? 안 떨어지죠. 그때가 또 결국은 또 바닥이었던 거예요. 항상 우리 시장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자, 여기에 있듯이 과거에 뭔가 하려다 못했어. 예, 이런 분들은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뭔가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이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